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데일리앗 이슈 영상이 10분이 조금 넘는 영상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순서와 종목별로 챕터를 나눠봤습니다. 스크롤을 통해서 원하는 챕터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챕터 기능도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풍성한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11월 4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 오염 확인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바다의 방사능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에 나서는 건데요. 독립적인 일본 전문가 3명을 선정해서 파견합니다. 하지만 원자력기구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만큼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숙박 할인 쿠폰 사업 재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늘부터 안전여행과 함께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쿠폰이 다시 풀리는 건데요. 이를 통해 관광 내수 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할인 쿠폰을 1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고요. 투숙 가능한 날짜는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할인 혜택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또 오늘부터 판문점 견학도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접경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판문점 견학이 장기간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일반인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고요. 기존에는 30인 이상, 40인 이하 단체만 견학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큼지막한 기업은 SK하이닉스와 카카오게임즈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흐름 속에서도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선전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오늘은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237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아시아나항공의 감자 결정 공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을 3대 1의 비율로 줄이는 무상 감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감자호 발행 주식 총수는 2억 2,323만 5,294주에서 7,441만 1,764주로 줄어들게 되고요. 자본금 역시 현재 1조 1,161억 원에서 감자 후에는 3,720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이 감자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분기 기준 자본 잠식률은 56.3%였습니다. 연말 사업보고서상 자본 잠식률이 50%보다 높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결국 이번 무상 감자는 자본 잠식과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15%가량 개파락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16%가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파라텍입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8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의료기관도 설치 의무가 부과가 됐습니다. 즉, 과거 요양병원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가 됐지만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도 설치가 의무가 됐습니다.
이번 지원비 편성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파라텍은 2020년도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능력 평가 결과 삼성물산을 제친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빅텍입니다. 이 방산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빅텍이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침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당국이 경계태세 진돗개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동부 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이 돼서 작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귀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민간인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북한 남성은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철책의 일부가 훼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전방 철책이 민간인에게 뚫렸다라는 것이 커다란 논란인데요. 최전방 철책은 3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3중 철책을 넘어올 때까지 군이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선과 관련한 이슈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의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 이후에도 미중 갈등 등 국제적인 긴장감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방산주의 강세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가 생산 중인 유방 보형물 벨라젤에 대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한스 바이오메드가 인체에 유해한 재료로 벨라젤 인공유방 등 주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가 식약처 허가 사항을 어기고 인체 이식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해서 벨라젤과 같은 이식형 의료기기를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사화한 건데요. 하지만 한스 바이오메드 측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벨라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사항에 따라 추적 관찰 대상 의료기기로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성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 유해성 논란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 위축 심리로 장중에 1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또 한 번의 주가 흐름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입니다.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와 필리핀 라이선스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은 지난 3일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인 휴머니젠과 함께 렌질루맙에 대한 개발과 상업적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선스 확보 지역은 국내와 필리핀이고요. 라이선스 금액은 약 226억 원으로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이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고요. 혹시라도 임상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버코어 인베스트먼트가 임상 3상 성공 시까지 KPM테크 및 텔콘 RF제약에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동안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은 휴머니젠 나스닥 시장 상장으로 성공적인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판권까지 확보가 되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KPM테크는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텔콘 RF제약 역시 장중에 17%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미국의 자율주행 통신 방식 결정 완료. 앞으로 어떤 변화가?입니다. 네, 미국이 차세대 통신 기술로 이동통신 기반의 차량 그리고 사물통신을 단일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기술을 CV2X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로써 그동안 와이파이 기반의 웨이브는 2년 이내로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 앞서서 유럽연합에서도 웨이브를 표준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었는데요. 결국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런 행보에 CV2X가 경쟁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과 시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CV2X와 웨이브 간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미국 결정이 최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의 수출을 위해서 CV2X 기술을 탑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 미국에서는 왜 CV2X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을 했을까요? 네, CV2X는 5G 전국망을 이용하고 기술 진화에 따라 표준 이용이 가능한 반면에 웨이브는 도로의 자동차만을 위한 와이파이 공유기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CV2X를 채택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당분간 이 둘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바로 라닉스입니다. 이 라닉스는 스마트카인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인 V2X 통신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과 보안, 인증 등과 관련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다중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11%가량의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에 따라 많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은 아래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